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을보다 근거를 제시하는 채널 로그스TV 묘허입니다. 오늘은 디자인 제도 12주차 손 그리기 실습 가제물 해설 코멘터리 라인 드로잉 프랙티스입니다. 그리고 과제물 제출은 금주 중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실 리포트 제출 항목에 올려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보이는 영상물은 금일 12주차 강의 영상물 요약편으로 손 그리기 실습 과제물 해설 1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장에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죠. 예, 손 그리기 실습 금주 과제는 지난 03주차에서 학습한 제도실 손 그리기 방법 01강과 02강을 요약하여 33분짜리 영상물로 편집하여 과제물 작성에 참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주어진 양식은 이 강의실 12주차 양식 A3 크기로 다운받아 뒷장 샘플과 같이 과제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주경야독이므로 금주 중 이 강의실 리포트 제출란에 JPG 파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손 그리기 과제물 해설 양식과 작성 후의 샘플을 봅니다. 좌측 양식은 과제물 양식 샘플이죠. 예, 이 강의실에서 다운을 받아서 A3로 출력을 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 양식에다가 우측과 같이 실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과제물 작성 후 샘플인데요. 작성된 것을 이제 완성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십시오. 예. 그래서 그 JPG 올리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지난 제도판을 여러분의 택배를 할 때요. 유인물을 같이 보냈는데 그 유인물 3주차 과제와 동일합니다. 예, 그걸 또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 장에서는 지난주 03주차에서 학습한 제도 실습 손 그리기 실습 1강과 2강을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33분짜리 영상물을 여러분들이 학습한 후에 과제물 작성에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03주차 01강 제도 실습 성 그리는 방법 1편 1주차 성 그리는 방법 학습 핵심 요약의 포인트입니다. 전체 도면에 6칸을 나누어서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선을 그어본다. 뭐 수평선도 좋고요. 수직선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의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하여 선을 그려본다. 제도의 기본 방침입니다. 시작과 끝의 선을 분명하게 그어서 선을 연습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펜을 굴리면서 샤프 펜슬 0.5mm 샤프펜을 이렇게 굴리면서 선을 긋는 기본적인 연습이에요. 앞으로 0.5mm 샤프펜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평, 수직, 사선 두 가지 그렇게 오늘 학습 요약 등분을 했어요. 1, 2, 3 뭐 하는 거지? 또 번호는 또 왜 붙이죠? 또 괜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보통 약 정사각형에 가까운 6개의 섹션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 연습을 할 때 지금 이게 A3 사이즈거든요. A3 사이즈. 처음엔 아마 수평선을 여러분 그리기가 더 편하겠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냥 원래 여러분이 제도와랑 관계없이 여러분이 원래 글씨 쓰거나 할 때 하던 그림은 보통 이거거든요. 세 손가락으로 꽉 쥐는 그립이야. 근데 딱 여러분 이 그립에서는 알겠지만 글씨를 쓸 때는 편한데 선을 그을 때는 불편한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냐면 좀 내어지고요. 좀 이렇게 밀어서 전체적으로 팔꿈치를 움직여서 밀어서 그리는 것들이 편하다는 걸 알게 돼.
마음대로 한번 여러분 손을 한번 그어보세요. 이렇게 막 그거.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점은 불분명하면서 가운데만 이렇게 진하게 하는 이런 선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제도선은 항상 시작과 끝점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야. 시작과 끝점이 분명하다. 자, 말하자면 이런 선 이거 어디서 끝난 거야? 가다가 흐미하게 이렇게 세워버리니까 여기서 끝났는지 여기서 끝났는지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시작과 끝점을 분명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별거 없고 그냥 시작과 끝을 어느 정도 눌러서 해주면 되겠죠. 어느 정도 눌러서. 근데 이게 처음 생각보다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일단 해볼게요. 처음에 눌러서 쭉 가다가 끝에 네. 시작과 끝이 분명해졌죠. 그런데 좀 굉장히 뭐랄까 부자연스럽지. 뭐 일단 딱 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 부자연스러울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다 보면요. 처음에 점을 찍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뜰 때도 그렇고 좀 더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쉽게 되는 방향으로 이제 계속 개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러면은 눌러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어렵죠. 그러면 살짝 눌러가지고 조금 살짝 돌려도 돼요. 이렇게 살짝 돌리고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하는 점이 분명히 나타나죠. 그 다음에 쭉 가. 중간에 조금 힘을 빼도 돼.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살짝 돌리면서 떼주면 되겠지. 그러면 시작과 끝점이 분명해져요. 자, 이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때서는 시작과 끝이 불분명한 게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제도선에는 뭐냐? 처음에 시작과 끝이 어떤 구조체의 길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이 예를 들어서 어디가 끝인지 불분명하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불분명한 제도 도면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첫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시작과 끝점이 분명하게 해준다. 비록 가운데는 굵기가 뭐 좀 달라지고 뭐 끊어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작과 끝은 분명하게 뭐 중간에 사라지고 이래도 돼. 근데 시작과 끝은 분명해. 자, 요 선 보이죠 이거? 여러 바퀴 돌릴 필요가 없어. 자, 샤프를 갖다 여러분 이렇게 잡지 않고 가느다란 이 앞쪽을 갖다 여러분들이 만약 두 손가락 사이에 지금 두 손가락이에요. 두 손가락 오케이처럼 해서 두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낄 수 있는 그립을 여러분들이 개발한다라고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네들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돌아가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샤프를 잡고 벌써 바닥에 떨어뜨리고 난리 났죠 여러분. 떨어졌지 여러분. 잘 안되지? 저처럼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잘 안되지 이렇게. 잘 돌리다 보면 이게 한 바퀴까지 돌아가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라벨 있는 부분 있죠. 그걸 내가 잡았어. 근데 슥 돌려가지고 어떻게 돼? 이렇게 하니까 한 바퀴까지 돌아지. 한 바퀴까지. 그건 뭐냐면 두 손가락 사이에 껴가지고 이렇게 돌리다 보면요. 약간만 무리하면 한 바퀴까지도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자, 끄트머리의 단면이 어떻게 깎였냐에 따라 선의 굵기가 달라지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돼? 여러분이 애초에 돌리면서 선을 그으면 된다는 얘기야. 돌리면서 선을 그으면 된다는 얘기야. 지금 조금씩 내가 돌린 거 보이세요? 보세요. 돌리면서 선을 긋는다는 거야. 돌리면서. 많이는 안 돌렸고 한 절반 내지 3분의 2 정도를 돌렸지. 뭐 많이 돌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막 돌리면서 막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게 아니라 선을 한번 그을 때 한 반 바퀴 정도만 돌게 여러분이 하면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샤프의 단면이 고르게 마모가 되면서 긋는 내내 닿는 면적이 동일하게 가겠지.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르는 힘만 조절하면은 그게 0.2mm도 되고 0.3mm도 되고 0.5mm도 되고 그렇다는 것이지.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두께는 여러분 생각하지 맙시다. 두께까지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금 안 그래도 이 그립도 안 되는데 너무 머리가 곤란해. 그래서 오늘 할 일은 뭐냐? 딴 거 없고요. 일단은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해봐. 일단 첫 번째 칸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아무런 어떤 기법이나 아니면 아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시도 없이 여러분이 하는 식으로 선을 쭉 그어가지고 이 선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1번 칸에다 그리면서 찾아보란 말이야. 그러면서 2번, 3번 칸서부터는 이제 뭘 연습하냐면 여러분들이 자, 2번 칸에서는 시작하는 점과 끝점이 분명하게 되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돌리는 거 생각하지 말고 시작과 끝점이 분명하게 하는 그런 방식들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서는 뭐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돌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샤프를 돌리는 연습. 그리고 샤프를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이런 그립이 아니에요. 연필 쓰는 그립 아니야. 이거는 손가락 움직여서 눌러 쓰는 그립이거든. 그게 아니라 전체를 팍팍 선을 쳐주기 위한 그립은 이겁니다. 이거. 이 그립에서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두 개 사이에 놓고 얘를 자연스럽게 돌릴 수 있다. 그래서 돌리면서 긋는다라고 돌리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고른 두께로 어느 정도 선들이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서부터는 돌리는 섭을 연습합니다. 두께는 신경 쓰지 마세요. 다만 돌리는 감각을 여러분이 익히는데 이게 쉽게 되겠니?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평생 안 해보던 짓인데, 아니 지금 연필을 가만 잡고도 내가 지금 그리기가 어려운데 샤프를 세상에 돌려가면서 뭘 그리라니까 이게 되겠어? 안 되지. 안 되고, 근데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훈련이 많이 되면요, 실제로 많이도 안 돌려. 처음에 하라 그러면 여러분 보나 마나 이렇게 합니다. 더 이상 돌릴 데가 없어. 이렇게 되고 그래. 근데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슉 그으면서 많이도 안 돌려. 한 뭐 절반도 안 되게 샥 돌려. 많이 돌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선이 가볍게 그어서 선의 두께가 고르게 나온다라고 그러면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돌리지도 않을 거야. 한 절반 정도만 돌리면서 해도 충분한 효과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칸, 여섯 번째 칸은 여러분이 뭘 하느냐? 자, 돌리면서 선을 긋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종이 한 장을 연습하면서 이제 제도에 대한 여러분들이 운을 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습성대로 마음대로 한번 선을 그어가면서 그 선이 어디가 문제 있는가를 관찰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된다? 처음으로는 여기서 뭐냐?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하는 훈련을 해봐라.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살짝 이렇게 돌려가면서 선을 시작해도 괜찮다라는 거야. 찍어서 가가지고 다시 몇 바퀴 돌리다 끊어도 상관없어. 이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최대한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것들이 두 번째 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펜을 돌려가면서 선을 긋는 연습. 이유는 뭐다? 선의 굵기가 가는 동안에 고르게 나타나도록. 샤프 펜슬이 마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마모된 면으로만 그림으로써 선의 두께가 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돌리는 것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돌려가면서 이제부터 제대로 연습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각각 수평, 수직, 그 다음에 45도 빗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을 연습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종이 한 장을 놓고 이렇게 6등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그립이 첫째 잡히고,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돌리면서 어느 순간에 의식하지 않으면서 돌리면서 선을 긋고 있는 어떤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제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한 발을 뛰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3주차 02강 제도 실습 선 그리는 방법 2 이랬습니다. 금일 선 그리기 방법 2 학습 요약 키포인트 한 장으로 요약이 된 내용이죠. 자, 내용 위에서부터 보십시오. 도면에서 필요한 8개의 선은 이렇게 되죠. 도면선 5개, 기능선 3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8개 선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도면선은 선의 두께로만 표시되는 선입니다. 이 선의 굵기로 표시되는 선을 도면선이라고 그러고요. 기능선은 오브젝트를 장식하거나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선을 기능선이라고 하는데요. 밑에 내용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도면선 첫 번째가 보조선, 중심선, 인면선, 치수선, 단면선,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보조선은 두께가 0.05mm로 가성과 유사하나 도면을 그리기 위한 아주 보조적인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힘을 주지 않고 볼뚱말뚱한 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 도면의 중심선 0.015mm, 어차피 굵기로 표시한다 그러면 긴 선, 짧은 선, 긴 선, 짧은 선, 이렇게
저 점선하고는 좀 틀리죠. 길게 한번 긋고 짧게 한번 반복으로 선을 그리는 선을 중심선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인면선 0.25mm 정도의 굵기인데요. 외부에서 관찰되는 상대적으로 두껍지 않은 선을 얘기하는 거죠. 인면에 보이는 선들, 인면으로 보이는 선들. 그리고 치수선 중요한 선이네요. 네 번째 0.35mm인데요. 이 치수선은 도면상의 치수 표시선으로 0.5mm 샤프를 돌리면서 진하게 그으면 이 0.35mm 정도의 굵기가 나오는 선이에요. 네, 진하게 긋는 선이죠. 돌리면서. 그리고 나머지 단면선인데요. 다섯 번째가 0.5mm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조물을 잘라놓은 선으로 제일 진하게 그리는 선입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긋고 그 다음 이제 우측에서 좌측으로 한 번 더 긋는 왕복 두 번을 긋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선으로 여러분들이 표시할 수 있는 연습을 부지런히 좀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한 선 세 개만 구분해서 그도 기사시험 합격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선을 보시겠습니다. 기능선의 가선을 먼저 보네요. 나에게만 보이는 선으로 펜 아래쪽을 잡지 않고 이거는 위쪽을 이렇게 잡고 펜의 무게로 쓱 이렇게 걷는 선, 보일동말동하는 선이죠. 가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 해칭선은 좀 중요합니다. 처음과 끝을 다소 진하게 그리면서 중앙부는 좀 약하게, 자 진하게 약하게 끝에 진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건물의 마감 표시제라든가 해칭 그 선을 나타내 주는 선. 세 번째가 점선이네요. 짧은 해치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짧은 해치선을 점으로 쭉쭉쭉쭉쭉쭉 일정하게 걷는 선. 중심선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예, 그렇게 걷는 선. 그래서 오늘 이 학습의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8개의 선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이 사항을 학습해야 됩니다. 오늘. 네, 선 그리는 방법 2편. 하게 되는 거지만 많이 그리다 보면요, 자연히 이렇게 선을 그리면서 돌리는 방향은 엄지를 엄지를 이용해서 말아들이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어떻게 또 쉽니? 이게 쉽지 않지. 이거는 처음엔 이상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선을 그릴 때 자를 대고 선을 그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선을 그릴 수 있어요? 샤프랑 자가 닿아버리잖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선이 정확하지가 않잖아. 아니죠? 정확하게 세어서 자의 끄트머리에 펜촉이 딱 만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 선을 그릴 때 일단은 세워야 돼. 눕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쪽으로. 이렇게 눕힐 일도 없겠지만 되도록 세워야 되고, 다만 선이 가는 방향으로 이게 눕게 돼 있어. 그렇죠? 자연스럽게 누워야지 자연스럽게 이게 선이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다 보면 여러분 알게 되겠지만 가는 선을 그릴수록 좀 더 펜이 가는 쪽으로 눕습니다. 근데 두꺼운 선을 그리려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좀 더 펜이 서게 돼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하다 보면 알 거야. 어쨌든 선 가는 쪽으로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펜 방향을 눕힌다. 여러분 쪽으로 숙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교한 선이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8가지 선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8개의 선을 갖다가 다시 이제 두께로 구분되는 5개 선과 어떤 기능을 가진 3개 선으로 구분해서 연습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레귤러한 일반적인 5개 선은요, 두께로만 표현이 됩니다. 두께가 5개가 다 달라야 돼. 그러면은 로트링 펜 같으면 펜 5개를 사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막 종이 찢어 먹으면서 막 연습해야 돼요. 근데 우린 샤프 하나밖에 없어? 5개 표현이 가능합니까? 가능해. 단 어떻게 여러분들이 샤프를 잘 써야지. 돌리기 스킬이 가능해야지. 돌리기 스킬이. 그러면 여러분 5개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 나머지 3개서는 두께에 대한 게 아니고 이거는 특별한 기능에 대한 것들이에요. 말하자면 도면 자체라기보다 도면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거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선이야. 그러니까 기능적인 선이라고 부르는 거지. 합해서 8개지만 두께로 하는 5개 선을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연습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하는 요령을 여기다 보여주도록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3개의 선 중에 먼저 가선은 우리가 배웠죠. 가선이라는 거는 내 눈엔 보이지만 네 눈에는 안 보인다라는 게 가선이라고 그랬죠. 요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좀 위에 잡고, 너무 밑에 잡으면 이건 내가 누르겠다는 얘기니까 위에 잡으면 어떻게 돼? 뭔가 헐렁헐렁 힘이 빠지면서 별로 인생만사 뭐 큰 욕심이 없죠? 그러면서 딱 대고 무게로만 사악하. 보이니 내가 손 하나 그렸는데 카메라 해상도가 못 잡을 수도 있어. 나는 그렸어요. 내 눈엔 보여. 근데 여러분 눈엔 안 보일 수 있어. 가선이야. 지금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사실은 가선은 굳이 돌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샤프만 내고 슥 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게 가선이야 가선. 근데 가선만 해도 3개 선에 속한 거예요. 자, 그럼 가선 위에 있는 두께의 5개 선을 5개 두께 단계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나올 게 뭐냐? 보조선이라는 거예요. 보조선. 보조선의 두께는 물론 하자라고 그러면 0.05라고 우리 설명 연습지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0.05를 자대고 그리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보조선, 이건 가선하고 비슷한 정도의 두께라고 할 수 있지만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누르는 힘이 그래도 들어가긴 들어가. 밑을 잡으니까요. 그러면서 역시 샤프를 돌리는 회전이 살짝 들어갑니다. 경쾌하게 쫙 쳐버리면 어떻게 돼? 살짝 돌리면서 경쾌하게 쫙 쳐버려. 쳐버리면 아주 날카롭고 가는 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규적으로 샤프를 잡고 제일 가늘게 표현할 수 있는 선이 있어. 돌리는 경우에만 제일 가능한 선이 나옵니다. 돌리는 경우에만. 돌리지 않으면 벌써 두꺼워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0.05mm 정도라고 보는 거고 걔를 우리가 보조선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는 중심선이라는 게 있다. 중심선. 중심선서부터는 어떻게 돼? 이제는 자, 지그시 눌러주고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끊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처음과 끝이 명확한 거는 기본. 그렇지? 지금 나온 5개 선은 처음과 끝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돼? 끄트머리가 이렇게 확대해 보면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나야 된다. 자, 지금 그래서 그린 선이 이제 두 번째 선 중심선이다. 중심선. 중심선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한 0.15mm가 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대고 볼 건 아니니까. 중심선이란 건 어떨 때 쓰냐?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한 오브젝트를 그려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의 구조를 만들거나 조립을 하거나 할 때는 사실은 중심선이 어딘지를 표현을 해주는 게 좋거든. 그 오브젝트의 중심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통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선의 모양으로 구분을 해요. 어떤 선을 그렸어? 지금 긴 선, 짧은 선, 긴 선, 짧은 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면 얘가 이제 중심선이라고 보통은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이거는 컴퓨터로 그릴 때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손으로 그릴 때는 굳이 그런 기호대로 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손으로 그리는 건 빠르고 그냥 알아볼 만한 정도 내서 빠르게 그리는 게 제일 좋은. 그래서 중심선 같은 경우는 0.15mm 정도로 해서 점선이 아니라 그냥 연속적인 선으로 그리면 돼요. 자, 누르는 선이에요.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선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돌려준다. 그게 세 번째, 이제 두 번째 중심선이 되겠고, 자,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인면선이다. 인면선. 자, 인면이란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 이렇게 집을 그릴 때 집을 뭐 창문도 그리고 지붕도 그리고 집의 모양을 그리지. 이런 전체적 형태를. 요 전체를 갖다가 다 우리가 인면이라고 그러고요. 인면. 그 인면을 그리는 선을 바로 인면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건축 내부를 갖다 뜯어다 보지 않는 선, 외부에서 관찰하는 선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두꺼운 선이 아니라는 거죠. 얘는 이제 한 0.25mm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 어느 정도 그릴까요? 그러면 이제는 자, 대고 좀 어느 정도 힘을 주고 그려. 자, 이제부터는 분명하게 짙은 선이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은 이제 치수선이라고 합니다. 치수선.
치수선이란 건 뭐냐? 우리가 이제 어떤 제도나 도면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오브젝트를 그렸고요. 그 오브젝트의 사이즈를 위에다 이렇게 표현해 주기 위한 어떤 이런 선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가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500이니, 여기서 여기는 뭐 200이니, 뭐 600이니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오브젝트는 이게 오브젝트고요. 오브젝트의 사이즈를 설명해 준 선이 있죠. 얘도 굉장히 진하게 표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걔는 어떻게 하느냐? 요령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돌리면서 그을 수 있는 제일 굵은 선을 그리면 돼. 제일 굵은 선. 0.5mm 샤프 제일 굵은 선. 그럼 얼마가 될까? 0.5가 아니라는 거지. 0.5mm 샤프가요. 제일 세게 그려도 0.5mm 안 나옵니다. 두께가 0.5mm라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는 돌리고 있죠. 돌리고 있어. 그러니까 제일 두껍게 표현했을 때 0.35mm 정도가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0.35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딱 대고, 자, 제일 내가 짙게 그렸어.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두꺼운 선을 그렸어. 근데 0.5mm가 아니지. 0.35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일 두꺼운 선이, 돌리면서 제일 두꺼운 선이 0.35인데 그게 치수선이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선이 제일 이제 두꺼운 선인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인면선이 제일 두껍습니다. 얘는 0.5를 다 써야 돼. 이제 어떻게 그리냐? 자, 인면선이란 건 뭐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똑같은 요런 집이 있는데, 집을 갖다가 죄송해요. 밥을 못 먹었더니만 헷갈려가지고 단면선인데 내가 말 헷갈렸네. 단면선은 집이나 건물, 구조물을 갖다가 잘라놓은 단면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일 짙게 그린다고 그랬죠. 자, 말하자면 집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거를 바깥에서 본 인면이 아니라 잘라놓은 단면을 그린다라고 그러면 진짜 그때는 이렇게 진하게 그려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제일 진한 선도. 단면이지, 단면? 들여다보는 거지. 들여다보면 여기 이제 사람 앉아있고 뭐 이런 것들도 보일 거 아니야. 텔레비 놓고 있고 이런 것도 보일 거 아니야. 2층 이렇게 슬래브도 보이고 지붕 구조도 보이고 이럴 거 아니야. 이때는 뭡니까? 단면이지, 단면. 이 선을 갖다 제일 두껍게 그린다는 거야. 걔가 0.5인데, 자,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제일 두껍게 돌려 그리는 게 0.35인데 그럼 0.5는 어떻게 그려 얘기하겠지? 이때는 이제 안 돌리는 겁니다. 단면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샤프를 돌리지 않아요. 자, 되도록이면 세우고요. 한번 가. 그 다음에 다시 그대로 와. 종이 다 찢네 그냥. 자, 0.5mm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돌리지 않았습니다. 갔다가 다시 한번 긁듯이 돌아왔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세우고 가. 다시 와. 이렇게. 갈 때는 서서히 힘을 주면서 갔다가 올 때는 과감하게 다시 한번 거슬러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아까 한 치수선의 0.35보다 훨씬 더 굵은 선이 됐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씩이나 왔다 갔기 때문에 이제는 0.5mm가 제일 굵은 선으로 정확히 그려진 거죠. 자, 이런 식으로 5개의 선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4개는 돌리고 5번째는 돌리지 않고 갔다가 와서 선을 강화해 준다는 것이죠. 강화. 자, 그럼 요걸 갖다가 한 0.2mm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해보면 여러분들이 두께감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질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보조선 돌리면서 강하게 조금씩 힘 준다, 더 준다, 제일 진하게 그린다,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간격을 너무 뒀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조선 돌리면서 강하게, 더 강하게, 제일 강하게 갔다가 온다. 이렇게 5개의 등급이 딱 구분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케이. 이 5개 선으로 도면의 구조물의 선들을 여러 가지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돌리면서 날카롭게, 돌리면서 누르기 시작, 더 눌러, 제일 눌러, 갔다가 돌아와. 이렇게 5개의 선을 구분할 줄 알면, 자, 지금 굳이 명칭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5개의 그라데이션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통과.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로
모든 건물의 선들을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했고, 아우, 종이를 다 썼으니까 또 하나 바꿔야 되겠네. 자, 그럼 나머지 세 개의 선을 표현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나머지 세 개의 선. 나머지 세 개의 선은 물체 그 자체를 표현한다기보다는 그 도면을 장식하거나 아니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선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따라 한번 해봅시다. 자, 역시 보조선 정도를 이렇게 슉슉 두 개를 날려버리고, 너무 좁게 했다. 자, 요 사이 선을 역시 그려보겠습니다. 가선은 아까 뭐라고 했어? 가선은 그냥 설. 근데 빨리 해야 되겠지? 이렇게 빨리. 내 눈엔 보여? 여러분들은 안 보여. 가선입니다. 가선. 기능적인 선 3개. 가선. 첫 번째 가선. 둘째는 뭐냐? 자, 해칭선이라는 게 있어. 해칭선. 해칭선은 요거는 건물의 표면에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에 무슨 시커먼 타일을 붙인 걸 표현하고 싶다, 음영을 주고 싶다, 아니면 뭐 블럭 바닥을 표현하고 싶다 이럴 때는 도면이 건물 구조 자체가 아닌 그 위에 있는 어떤 장식적인 면을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빗금을 치거나 아니면 쉐이딩을 넣거나 이럴 때. 컴퓨터에서는 그런 것들 뭐 무늬 골라서 그냥 클릭하면 되겠지만 손으로 표현할 때 쉽지 않죠. 그래서 걔는 좀 더 특별하게 장식을 위한 해칭선이라는 놈은, 해칭은 이제 영어로 HATCH, 빗금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특별히 우리가 특별한 테크닉을 써가지고 좀 특별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 요령은 뭐냐 하면은, 자, 얘는 두께는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처음에는 딱 눌러서 시작하지만 곧 여러분들 힘을 빼, 느슨하기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딱 쳐버려요. 지금 이게 해상도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선이 어떤지 잘 보여요? 자, 요걸 갖다 내가 한번 한 100배 확대를 해볼까? 처음에는 굉장히 진하게 시작했죠, 이렇게. 근데 엿가락 늘어지면서 쭉 늘어져. 그러다 가운데는 흐미하게 가. 거의 뭐 가선 뭐 보수선급으로. 그러다 막판에 어떻게 돼? 다시 진해져서 요렇게 엿가락 느리듯이. 요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이게 해칭선이라는 거예요, 요게. 너무 좀 과장한 그림이긴 한데, 어떤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냐? 자, 처음에 여러분들 선을 그릴 때는 진하게 누르고 나서 몇 번 돌리기도 하죠, 심지어는. 자, 그런 상태에서 가면서 곧 힘을 빼. 그러다가 막판에 다시 힘을 주다가 딱 쳐버려, 바깥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양쪽에는 두툼하지만 가운데는 살짝 느린 것 같아 실선이 되는 이런 선이 나온다고요. 요거는 금방 되지 않아요. 여러 번 연습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전 그래도 실물을 좀 떠났는데도 아직 완전 죽지는 않았지. 그래서 어느 정도 된다, 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령은 뭐냐? 처음에 눌렀다가 힘 빼는 건 쉬워. 근데 마지막에 이런 형태를 만들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딱 쳐줘, 이렇게 약간. shoot it back. 이렇게 해서 막판에 딱 쳐줘, 이렇게. 그러면서도 손은 돌아가고 있죠. 손은 돌아가고 있어요. 해칭선의 이 마력은 뭐냐면 한번 긋기 시작하면은 멈출 수가 없어. 계속 해야 돼, 이렇게. 어떡하니? 이거 계속 해야 되네. 자,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생기죠, 느낌? 왜냐면 시작과 끝은 진한데 가운데는 연하니까 뭔가 요 전체가 공간감이 느껴지지 않아? 이게 해칭선이에요, 이게 해칭선. 예를 들어서 해칭선이 어떤 식으로 쓰이나 한번 봅시다. 자, 내가 이게 어떤 오브젝트가 있어. 지금, 자, 단면선으로 아주 두껍게 그려볼 거예요. 단면선으로, 일부러. 자,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어떤 아래 위에 어떤 질감을 넣는다. 어떻게 된다? 아래 위로 해칭선을 쫙 넣어, 이렇게.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뭐 다니. 자, 무슨 어떤 느낌 들어요? 뭔가 결이 있는 오브젝트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안에 있는 선을 일반적인 선으로 표현했을 때도 그럴까? 아니죠. 일반적인 선으로 표현했으면 완전히 오브젝트가 나눠진 것처럼 돼 있겠죠. 전체적인 영역감이 나타나면서 여기 결이 있는 걸로 느껴지죠. 이게 바로 해칭선의 위력이에요. 그렇죠? 해칭선을 이렇게 또 거기다가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수직 수평 다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처음과 끝은 자, 처음엔 눌렀다가 느려주고 시작하고 마지막에 쳐주죠. 이렇게. 그러지만 그러면서도 샤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넣으면 뭔가 질감이 딱 느껴지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요게 바로 해칭선이에요. 두 번째 해칭선. 얘는 두께는 상관없죠. 다만 엿가락처럼 느리고 막판에는 쳐줌으로써 가운데를 상대적으로 가늘게 보이게 한다. 그게 해칭선이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드디어 점선입니다. 점선 뭐 여러분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멋대가리 없고 규격이 없어 보이잖아요. 뭔가 약속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점선은 어떻게 하기로 하느냐. 자, 세 번째 점선이다. 점선은 뭐 표현할 용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건물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아직 건물이 없다. 그러면 그 건물 자리에다가 점선으로 표시해 주면 어떻게 돼요? 미래의 건물이 들어가는 자리다라는 것들이 나타나죠.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점선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우리는 점선을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점선이 지나갈 자리에 보조선 정도를 그려. 보조선. 그 다음에 보조선 위에다가 어떻게 된다? 짧은 해치선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연달아 넣는다. 짧은 해칭선이니까 역시 돌아가면서 하나하나를 끊어서 표현했죠. 자, 다시 한번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보조선 정도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그걸 따라서 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짧은 해칭선격으로 그러니까 앞과 짧은 해칭선이라는 얘기는 앞과 끝이 절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흐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름 점선 하나하나도 처음과 끝은 분명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점선이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그래서 자, 5개의 도면선, 이거는 오브젝트를 나타내는 거였죠. 그러니까 뭐였어요? 첫 번째 보조선, 두 번째 뭐였지? 두 번째 중심선, 세 번째 인면선, 네 번째 치수선, 다섯 번째 단면선 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세 개의 기능선, 가선, 두 번째 해칭선, 세 번째 그 다음에 점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는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오브젝트를 그리게 해주거나 아니면 뭐 부가 설명을 하거나 장식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세 개의 기능선이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영상물 청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주차 선 그리기 실습 과제물 해설 퀴즈방은 03주차에서 했던 퀴즈 문제를 그대로 여러분 체크를 해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03주차 01강 첫 번째, 선 걷기 시 샤프펜은 자연스럽게 돌려가면서 숨을 멈추고 걷는 것이 라인의 균질성을 유지할 수 있다. 예, 두 번째, 선 걷기의 기본은 시작과 끝을 힘을 약하게 주어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예, 힘을 강하게 줘야 됩니다. 시작과 끝은. 그래서 X. 세 번째, 수직선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그리는 것이 스위프트하다. 이것도 역시 03주차 02강 퀴즈 문제 1번, 직각되는 선과 선의 끝은 반드시 만나지 않도록 선을 그린다. 예, 만나도록 선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X. 두 번째, 5개의 도면선 두께로만 표시되면 아래와 같아. 모두 맞는 얘기죠. 보조선, 인면선, 치수선, 단면선 모두가 맞는 얘기죠. 여러분 참고하시고, 세 번째 문제는 3개의 기능성, 즉 오브젝트는 장식하거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선은 기능선이죠. 선은 아래와 같아. 이것도 정답이죠. 가선과 해칭선과 점선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퀴즈방이고, 이제 기공지마가 출석 댓글 인사말과 강의 종료 댓글 퀴즈풀이, 그리고 학번 꼭 남기시고 나가셔야 여러분들이 강의 청취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뒤쪽에 마지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리기 실습 과정을 했습니다. 양식은 이 강의실 12주차 강의 자료실에서 따온 A3 사이즈, 즉 A4 용지 2장 크기입니다. A3가 로 출력을 하여 과제물을 그리시고, 예, 마감된 과제물은 사진을 찍어 JPG 그림 파일로 이 강의실에 파일명을 아래와 같이 통일하여 올려두시기 바랍니다. 파일명은 12주차 1K반 학번 이름입니다. 영상물을 시청하신 후에 2교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제도판을 세팅하여 과제물을 작성하여 주실 것을 권장하며, 특히 우리 지도반은 주경 야독으로 시간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이 많으므로 검주 중 일요일까지 이 강의실 리포트 제출 항목에 올려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매우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13주차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